안녕하세요. 언어영재 폴리글라 슬레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투어를 앞두고 투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투어를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그동안 갔던 곳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제 코스 중에 한 군데 달랐던 점이 남산타워가 빠지고 명동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전 투어와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명동은 뭐 놀러는 많이 가봤고 답사할 때도 가보긴 했지만 손님을 모시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 좀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투어는 그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투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했던 투어는 전부 다 5시까지였기 때문에 1시간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이제 명동에서 뭐 쇼핑을 하자면 뭐 한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쇼핑을 뭐 얼마나 하실지 뭐 어떤 품목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앞쪽 일정을 좀 최대한 늘리고 쇼핑하는 시간을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다 짜 놓았고, 쇼핑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고 직접 답사 나가서 가게들이 어디에 좀 있고 어떤 품목들을 팔고 이런 것 정도만 좀 파악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코스를 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좀 늘리려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투어 일정표 없는 곳을 좀 가긴 그렇고 처음 시작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을 시작을 할 때 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 중에 에어비앤비 처음 상품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올라간 그 구보 투어가 시작점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 상품을 올려놓고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거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거를 조금 따와서 해보자.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쓰려고 적어뒀던 멘트들을 좀 따와서 이번 투어에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보통 그때 손님 연락처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손님 연락처를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코스가 조금 바뀌었다. 이게 최종 일정이니까 자, 이걸로 해달라라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기존에 갔던 곳은 이제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조계사 이렇게 세 군데는 제가 기존에 갔던 곳이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건데 한양도성 낙산구간, 용산 전쟁기념관, 그다음에 남대문 시장,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명동,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고 이제 명동은 원래 기존 일정이 있었는데 나머지 세 곳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따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이걸 최종 일정으로 알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람 순서라든가 동선 그리고 시간 배분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코멘트를 주신 게 명동에서 일정이 끝난다. 그러니까 저는 명동에서 쇼핑을 뭔가 하고 다시 호텔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게 명동에서 종료가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명동에 내려서 길 안내 좀 해주고 쇼핑하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명동을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가게 읽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설명해줘야 되고 뭔가 이제 그런 거를 걱정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추가된 세 곳을 어떻게 동선을 다시 짜고 다시 멘트를 준비하느냐, 이걸로 바뀐 거예요. 먼저 한양도성 낙산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빠르면 30분, 한 어쨌든 늦어도 한 3, 40분, 1시간 안쪽으로는 코스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아마 걸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를 넣으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거기는 크게 막 설명하고 또 이럴 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명동 근처에 있으니까 명동 가기 직전에 들러서 좀 구경하고 뭐 쇼핑 뭐 간단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간식 같은 거 조금 먹고 이 정도로만 체험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도 사람이 많긴 한데
광장시장보다는 좀 그래도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사 때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최종 답사할 때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문제는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은 뭐 개인적으로도 가본 적이 있고 이제 답사 때도 또 가본 적이 있지만,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곳은 작은 곳이어도 굉장히 생각보다 할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전시품들을 뭐 다 설명할 거냐, 아니면 조금 일부만 골라서 설명을 할 거냐, 혹은 관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를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만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일정 중에 박물관이 끼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기념관이 들어가게 됐고, 예전에 답사 다녀온 자료를 보니까 실내 전시는 빠르면 1시간 정도, 야외 전시까지 보면은 한 1시간 반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동선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선사시대 때 전쟁부터 다루고 있긴 한데, 사실 이곳을 방문하는 목적은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주기 때문에, 저도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를 조금 했지만 또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시는 손님인데, 어쨌든 미국도 참전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전쟁기념관 지금 동선과 렌트와 이걸 어떻게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다 외울 것인가가 약간 좀 숙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거는 제가 다른 데 면접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그곳에 합격을 했으면 사실은 못할 뻔한 투어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곳에 불합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번 투어까지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재미라면 재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3번째 투어를 통해서는 제가 실제로 해보지 못했던 구보 투어의 그 멘트라든가 구성을 조금 여기서 좀 활용해보자, 녹여보자 라는 이제 목표 하나와 새로 생긴 나머지 일정들도 잘 소화를 해서 마무리하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제가 이번 투어 답사를 나가려고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또 답사를 나가서 또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